그럼 더 이상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 사고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행동도 거기에 맞춰서 규격 안에 이렇게 놓여버리게 되는 거고. 퇴사를 하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내가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가 또 박보영님한테 또 뭔가 타야 되잖아요. 박보영. 안녕하세요. 멘탈 탄산입니다. 최근에 요즘 화제의 드라마죠. 미지의 서울을 봤어요. 이 드라마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내용은 뭐냐면 박보영님이 1인 2역을 하십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언니 이름은 미래, 동생 이름은 미지. 근데 이제 언니는 공부를 잘했고 금융 공기업에 들어갔고요. 동생은 달리기 선수였는데 시합에서 한번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아픈 할머니 보살피며 살아요. 그래서 정말 똑같아서 엄마도 구별을 못해요. 언니 미래가 요즘 들어 막 답장이 늦고 연락도 안 되고 이 집에 내려온 지가 1년이 넘은 거예요. 이제 엄마가 야 니네 언니한테 반찬 좀 갖다 줘. 막 언니 네가 막 그래서 이제 동생이 좀 투덜투덜 거밀면서 언니 회사에 가서 이제 반찬 전달해주고 카페에 앉았는데 이 장면이 나옵니다. 카페에 그 알바생이 이렇게 정리하다가 유리컵을 깨트리고 여기서 피가 나요. 미래가 부럽다 퇴근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거에 뭐가 부럽냐? 직장인들 다들 상상하잖아. 회사에 불이 나거나 버스에 살짝 치여가지고 쉬는 상상 다들 하잖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장면이 되게 우리가 진료실에서 많이 좀 많이 듣던 얘기긴 그쵸? 해요. 그쵸? 네. 어떠셨어요? 공감이 가는 게 진료실에서 제가 많이 듣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쵸? 직장에서 되게 힘듦을 힘드실 많이 때. 겪고 적응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드라마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는 맞아요. 차라리 출근 중에 잘 치웠으면 좋겠다 이 얘기 많이 하세요. 그렇죠. 수동적인 사고다. 적극적으로 내가 뭐 죽겠다는 아니고 내가 하는 건 아닌데 뭔가 공교롭게 나한테 어떤 피해가 생겨서 출근을 안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이제 나오게 된다든지 이걸 되게 상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는 공감을 하죠. 동생 미지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런 행위를 하냐? 뭐 어리석게. 그렇죠. 이제 미지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당연히 다치는 게 나쁘지라고 생각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정말 있고 이 환경에서 나는 못 벗어난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는 나가는 고통보다는 차라리 몸이 다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면 이제 동생이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휴가를 써. 박보영 씨는 마치 내가 다쳐야지만 끝난다. 이런 해결책만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왜 그럴까요? 터널 시야라고 너무 힘들 때는 진짜 하나밖에 보이지는 않고요. 좁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연차도 이제 들어간 지 1년이 안 됐으면 한 달에 하나씩밖에 나오지가 눈치? 않고 고통의 경우는 사실 뭐 하루 이틀 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쉬면 더 힘들어요. 안 가면은 또 이틀 남았네 하고 다 전날은 하루 남았네 하고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래 쉴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만두는 거 힘드니까 차라리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 그냥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박보영 씨는 죽음 쪽보다는 다쳐서 쉬는 것 정도로 일단은 이어졌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은 또 죽음까지도 분명히 이어질 수 있게 악화가 될 수 있고 지금도 죽어야 끝나나 계속 자고 싶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소극적 사고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 진료실에서 보면 너무 번아웃이 돼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기가 뭘 할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네. 휴가를 쓰려고 결제 상신을 올려야 되거나 연차를 뭐 팀장님한테 말해야 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도 그럴 만한 힘 자체도 없고 좀 수동적으로 누군가로 인해서 좀 강제로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원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사실 진료실에서 오면 다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누구나 뭐 욱하거나 일시적으로 아파서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가볍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회피적 방어 기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끝이 없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종의 런드 헬플리스니스잖아요. 스텝 무기력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울증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보거든요. 우울증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를 볼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해봤는데 다 부딪히고 벽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럼 더 이상
이상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 사고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행동도 거기에 맞춰서 규격 안에 이렇게 놓여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바운더리함에 있으니까 계속 파고들어서 결국 어디 나갈 수도 없게 되고 집, 직장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좀 누군가가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분들이 이직이나 퇴사로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나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치료를 병행하면서 그런 해결책도 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해야지만 이 스트레스가 끝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뭐 퇴사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좋아지지만 어쨌든 또 직장 내에서 어떤 스트레스 받고 이랬던 부분이 바로 아물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퇴사나 이직을 한다고 그 상처가 아무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네. 정신적인 증상들이. 네. 이직했는데 또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취하게 트라우마처럼 또 다시 그 증상들이 재경험이 되고. 재겸이 될 수도 있고 퇴사를 하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내가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고 맞아요. 또 새로운 곳을 알아봐야 된다는 또 그런 버거움, 부담감. 부담감, 또 내가 좋은 선택을 한 게 맞을까 이런 후회. 이직 퇴사를 말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면 정신과 치료는 무조건 기본으로 가져가시면서 이직을 하시든 퇴사를 하시든 그걸 준비하시든 훨씬 수월해지실 거란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여기 설정도 똑같은 게 첫 직장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이직을 해보신 분들은 아 세상에 회사는 많고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를 아는데 첫 직장이니까 이게 정말 어느 정도로 힘든 건지도 사실 감도 안 오고 맞아요. 그렇죠. 감이 없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치료를 동의하는 게 이런 인지적으로 되게 경직되어 있거든요. 터널시아가 맞아요. 결국에 생각이 흐름이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라서 오히려 와서 얘기하시다 보면은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좀 열리기도 하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그 인지적 유연성이 이제 좀 생기면서 약간 시야가 실제로 좀 보이면서 맞아요. 내가 좋아지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고민할 게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엄마 실망하는 것보다는 내가 힘든 게 더 크고 또 실제로 엄마도 그렇게 실망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딸이 뭐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은 발 벗고 나서실 수 있어요. 얼른 집에 와서 좀 쉬어라. 대부분 내 상황을 엄마가 그 옆자리에서 겪었으면 분명히 이렇게 박차고 나오라 하거든요. 맞아.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많이 우리가 진료실에서 듣는 그런 얘기들이다 해서 좀 짠했고요. 근데 이 드라마 주인공들은 이거를 굉장한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글쎄. 서로 바꿔버리죠. 바꿔요. 쌍둥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재미나 즐거움. 동생은 또 성격이 언니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또 보시면서 이 장면 좀 리뷰해 주세요. 이 장면은 왜 그런가요? 물어보신다면 저희도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